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하반기 상승을 꿈꾸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 옥석 가리기에 알맞은 서울의 핵심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포구 성산동과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대흥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네,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이 무섭습니다. 15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금 현재 7월 첫째 주, 지금 0.2%의 상승분들을 기록했는데, 자, 이 기록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0.18%에 비해서 이제 또 한 번 상승을 해서 15주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제 21년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1년도 이제 9월달 셋째 주에 이제 0.2%의 상승분을 기록한 이래로 154주, 지금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마용성 지역에 대한 상승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구라든가 또는 성동구 그리고 용산구의 상승폭들이 굉장히 컸고, 강남 3구와 그리고 영등포 지역들도 역시나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분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면면이 이제 살펴보면은 서울의 중심가, 대형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서울 3도심 인근 지역이라든가 또는 한강 주변 지역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거하기에 선호하는 지역들 위주로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매매 수급 지수가 100.9%로 지금 현재 100.9포인트로 100을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준선 100으로 100 이하의 포인트가 작성이 되면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100포인트의 상승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더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수급 지수가 이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아파트 가격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파트의 임대차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도 59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역시 2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 비중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실 수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전세와 월세는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월세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상승하고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심리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선호단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근 지역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이고, 특히나 또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들을 이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었던 상황들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공급될 수 있는 신축의 물량이 제한적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예상될 수 있는 인허가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런 신축 공급에 대한 불안감, 공급의 그런 축소로 인해서 실질적인 매수 심리가 크게 작용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작년에 금리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3%의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런 대출금리들이 낮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줄어들자 매수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빌라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빌라에 대한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요건으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격에 대한 괴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시행이 언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런 빌라 시장의 수요가 실질적인 아파트 수요로 많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의 상승분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결국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아파트의 그런 임대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매매 시장 그리고 빌라의 그런 수요들과 공급들이 원활하게 맞춰지면서 주거의 사다리 정책 형식처럼 아파트에 진입을 하기 전에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거쳐서 자산을 좀 증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달가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빌라 시장도 결국은 시차를 두고 아파트의 시장에 영향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봐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라든가 또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 중에서 나의 자금적인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또 아파트를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우신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의 유형과 그런 지역들을 분석해 보시고 매수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시는 것을 또 권유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이런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실 지역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인기 지역들, 업무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통편이라든가 앞으로의 개발 호재 그리고 주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만족도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빌라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향,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는 지역들을 선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집을 사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전국에서 지금 아파트 19만 세대가 분양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승과 공급 축소 등의 우려에 따라서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좀 미뤄왔던 분양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뭐 스트레스 DSR 등 뭐 이런 대출 규제 영향도 좀 어떻게 보면 미미할 것으로 보여서 매수 심리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지역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유명 대학교들이 몰려있어 젊은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보는 마포구에서도 성산동, 상암 DMC와는 한 정거장 거리이기 때문에 상암 생활권을 좀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지난 서울 평균 0.2%의 매매 가격 상승분들을 웃도는 0.35%를 기록한 곳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대형 업무 타운이라든가 이런 직장까지의 접근성 그리고 수많은 대학가들이 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 수요뿐만이 아니라 매매 수요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또 서울의 평균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상암 DMC 위치 라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통팔달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교통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내부순환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와 자유로 그리고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월드컵대교라든가 성산대교를 이용해서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마포구 내에서도 교통이 가장 원활한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마포구청역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의중앙선 가자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환승할 수 있는 노선 중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이라든가 또는 공항철도 그리고 6호선 등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합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인 2호선과 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산동에서는 차량의 그런 진출입의 교통편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지하철,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중에서는 대학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명지대학교라든가 명지전문대 그리고 홍익대학교, 연대, 이대, 성대까지 서강대까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이제 거주하는 데 가장 중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뭐 힐링이라든가 또는 워라밸 또는 휴식 이런 부분들의 이제 숲세권, 공세권들 굉장히 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경의선 숲길을 이용해서 열리단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고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뭐 월드컵 공원 요즘 또 이제 캠핑 많이 하시는 그런 여름 가을 시즌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원을 뛰거나 또는 이런 가족 단위로 많이 피크닉을 많이 즐기시고 계시는데 이 상암 라인들이 공원화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수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수변공원 또는 뭐 이런 그 한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보실 텐데요. 성산동에서는 도보로 이용한 한강공원이 무려 2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 한강공원과 그리고 상암 한강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자전거 타시거나 또는 운동하시거나 또는 휴양을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성산동이 이렇게 거주하기에 만족도가 좋고 또 이곳에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또는 직장까지의 그런 접근성들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거나 인지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동 인근 지역의 재개발 내용은 잠시 뒤 호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산동 인근 지역에 일단은 입지적으로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상암 DMC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가깝고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단 2정거장이면 이용하기 때문에 상암 DMC는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업무타운이고요. 방송가라든가 또는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까지는 약 16분 정도 거리의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 지역, 서울역과 용산 지역들도 국제업무지구와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서울역 바로 동쪽에는 또 CBD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종각이라든가 종로, 을지로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대형 업무 시설들 130만 명 이상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 이런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도 단 10분과 13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산동입니다. 자, 그만큼 마포구 중에서도 성산동은 교통편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남 지역의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마곡지구도 23분 내에 도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산동 인근 지역에는 약 5개 정도의 대형 업무타운이 빠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입지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투자처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현재 이곳 성산동 지역이요.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관리계획 수립이 되는 정도까지만 가도 실질적인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그런 의지라든가 또는 그런 동의율에 따라서 빠른 사업성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업성의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80%의 동의율 달성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모아타운은 이제 각 구역의 작은 단위의 그런 마을 형태의 재개발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단계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산동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으로는 A1구역 그리고 A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곳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단계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A1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벌써 80%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성이 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대가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개발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에서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에는요 성산 시형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인데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차이가 좀 크죠. 한 8억에서 9억, 뭐 많게는 10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를 시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아파트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 빌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전세가가 그래도 매매가의 70%, 8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는 이런 안전한 투자 매물들을 좀 검색해 보셔서 이런 상황들을 좀 풀어보시면은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평당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8천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4억 5천에서 5억 원 선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이 뭐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한 2억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성산 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금 자체가 한 7, 8억 이상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곳이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하게 됐었을 때는 그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브랜드의 그런 영향들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본 브랜드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성이 됐었을 때 그런 가치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변 시세만 보더라도 아파트 지금 마포구 공덕이라든가 합정 라인들은 벌써 20억대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그런 공덕까지의 가격대를 따라가는 한 16억에서 17억
정도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자기 자본금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더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을 계획을 했었을 때도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투자 수익을 많이 좀 보실 수 있는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사업 설명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시행사들의 환영 플랜카드라든가 또는 사업 그런 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그런 설득 작업이라든가 동의율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개발 호재 중에서는 지금 현재 상암 롯데 복합 쇼핑몰이 조성되는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 이제 사업 첫 삽을 뜨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인허가를 완료를 하고 특히나 또 서울시에서도 상암 복합 문화 상업시설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 지역 수색역과 함께 연계해서 상암 롯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단순히 쇼핑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업 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생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의 공간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2차 사업지 말씀드렸었던 서울에서의 가장 매매가의 상승률들이 상위 5위권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들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지금 현재 모아타운 2차 선정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이 완성되면 소규모의 단지가 아닌 2336세대로 대규모의 대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대단지라는 것은 선호도에 실질적인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동짜리 아파트, 두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이런 아파트보다도 당연히 대단지 아파트의 수요가 훨씬 더 높고요. 그만큼 대단지가 조성된다면 그 생활의 인프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늘어나고 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받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대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의 비례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지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이 힘들지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예전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그런 주민들의 통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의견들을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대단지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모아타운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룹별로 지금 4개의 구역이 따로 계획이 돼서 개발이 되고 하나로 뭉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 속도는 이런 대단지라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가장 키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대형 업무 시설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에 큰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대형 업무 시설이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시설도 좋지만 주변에 대형 업무 시설들까지의 연계성들이 굉장히 좋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은 10분 거리, 용산은 13분 거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는 1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 20분 이내에 5개의 대형 업무 시설에 접근성이 가능한 곳이 바로 성산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의중앙선이라든가 6호선은 도보로 이용을 해서 5분에서 7분 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합정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덕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하면 경의중앙선뿐만이 아니라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5호선 모두 서울을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바로 한두 정거장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차량을 이용하셔도 간선도로 주변에 이제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성산동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공원 조성들도 굉장히 주변에 녹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의 공실률이라든가 임차 걱정은 아마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파트로 조성이 됐었을 때 내가 직접 실입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를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임차 수요도 역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차 수요 강한 곳들이 매수세도 늘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투자의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가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차익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전매가 가능한 이런 시점들을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또 재테크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를 선점했다가 추후에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 매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서울은 지금 현재 조정 지역들이 풀리면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년만 보유를 하면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만 해놓고 2년 뒤에 관리처분 이전 단계가 아마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분명히 생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단계가 진행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매도하는 타이밍에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또 취득세의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은 1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일반과세로 지금 현재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의 3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2개, 방 3개.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구성돼서 임차가 굉장히 잘 맞춰진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의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의 금액 자체가 그런 공시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3억 원은 전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근처의 시세는 3억 중반대, 후반대까지도 임대차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금액으로서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의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마포구 성산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포구 지하철 노선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경의중앙선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상암 DMC까지는 한 정거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의 6호선 마포구청역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용산의 업무지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인근의 홍대 입구역은 무려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노선까지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녹지 공간도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망원이나 난지공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홍제천과 불광천을 끼고 있어서 수변 공간도 풍부한 곳입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곳이죠. 그리고 인근의 사당역을 통하면 서울 서남부권의 대중교통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아리팍과 지금 현재 원베일리 가격의 상승분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을 초반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40억대 아파트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반포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 반포 지역 인근 지역들도 그 인프라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가격의 상승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인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구. 동작구 내에서도 사당동 같은 경우가 반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이라든가 반포, 그리고 강남, 서초, 교대,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들이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준강남 지역들 중에서 반포 라인들과 그리고 방배라든가 이런 서초구 라인에 비해서 실질적인 가격의 형성이 낮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보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급매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빌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빌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의 상승폭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성역에서 350m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묶여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남성역이고요. 남성역 인근에는 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주변 지역들은 전부 다 빌라로 이루어져 있는, 또 30년 이상 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빌라라든가 또는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정비가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일단 주택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로변에 빈집이라든가 이런 재개발로 이루어서 좀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돼야 되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주차 시설이 굉장히 큰 불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하는 주민들의 비율에 비해서 약 5.4배 정도 초과되는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당이라든가 이수, 이 지역의 일대, 그리고 남성역 일대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자들이 아직도 그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조성이 되거나 이 지역들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차 문제 이런 해결들이 좀 원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은 이것이 끝이 아니죠. 뭐 이런 그 4m 미만의 협소한 생활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위험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그 생활 가로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경사 구간이라든가 회전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작은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차량의 그런 부딪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대 침수 피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침수 피해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층이라든가 이런 곳의 그런 개선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또 묶여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피해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의 적용을 함께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역세권은 모아타운, 역세권은 역세권 장기 시프트라든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성역 인근 지역들은 이런 모든 그런 가능성들이 가능한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됐었을 때 그런 투자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강남과 용산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하면서 서초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방배를 지나서 서초대로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모두 도달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남 라인에서는 이제 높은 임차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조금만 이동을 해서 20분 거리만 이동을 하면은 바로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강남에 비해서 약 80%
70% 정도의 임대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곳의 임대 수요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그리고 장기 전세, 쉬프트 사업을 활용해서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당동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후도는 아까 사진상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는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 없는 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곳이라든가 회전 구간 그리고 좁은 좁은 이런 생활가로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성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빠른 진행과 모아타운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과 진행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가격대로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임대 가격을 통해서 자금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사업성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6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많은 혜택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매가 자체가 6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 4억 9,900만 원, 5억 원대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5억 전후로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3억 6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7호선 남성역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수역이나 사당역에서 4호선이나 2호선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당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고요.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네, 오늘 마포구를 두 번째로 만나보는 건데요. 광화문, 종로 등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자,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이제 대흥동 같은 지역은요, 이곳에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데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6호선 경의중앙선들이 바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이용한다면 주변에 이제 마포라든가 광화문의 접근성이 좋고요. 5호선을 이용한다면 물론 이제 광화문 라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흥동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마포, 광화문, 용산, 여의도 대형 업무타운들을 2호선과 5호선, 6호선을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요즘 아이언뉴타운 인근 지역이 학군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아이언 뉴타운이고 이곳에 수많은 대학가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홍대라든가 서강대, 신촌의 이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학가들의 그 주변 지역들과 함께 더불어서 학원가가 굉장히 또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 뉴타운의 그런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대흥동이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시설만 보더라도 뭐 열리단길이라고 하는 이제 마포구의 연트럴파크 공원화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홍대 상권, 신촌 이대 상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쇼핑몰은 쇼핑몰 그리고 대형 병원까지 주변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흥동에서의 그런 생활의 인프라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흥동이고요.
근처에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뭐 염리동이라든가 뭐 신수, 상수 그리고 도화동 라인들이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저밀도 주택들 밀집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포로 이제 넘어가고 용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공덕 인근이라든가 청파, 원효로 라인들 그리고 서계동과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곳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재개발을 하기에 딱 알맞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딱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대흥 5구역인데요. 이곳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지금 35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변이 지금 현재 뭐 그랑자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레스티지 라인의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아이언 뉴타운이 조성됐었던 지역들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뭐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권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구역만 해서 재개발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바로 아이언 뉴타운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딱 사이에 위치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곳도 역시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옛날 이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뭐 그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건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 주택 건축물들이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고, 뭐 다가구의 비중들도 굉장히 있고요. 뭐 하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그 다가구 주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신축의 비중보다는 구축, 기축들에 대한 비중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 대흥동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언덕길이라든가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생활의 불편함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흥 5구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풀렸죠. 그래서 해제되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를 못하다가 이제 풀려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세대급 예정으로 이제 마포권 사업권 내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350명 정도인데, 이곳에 1000세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비례율만 따져봐도 일반 분양분들이 2배가 이상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의율 또한 굉장히 주민들의 동의율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고, 마포 내 재개발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된 곳들을 보신다면 대흥 5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내에서도 교통 2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잘 맞춰지다는 그런 장점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수가 미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투자처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시세 6억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임대 수요가 받쳐질 때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구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약 2억 9천에서 3억 원 정도의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신생 학원가로 떠오르는 대흥역 학원가가 인접하고 있어서 학령기 자녀 두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이외에도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투자처 혹은 나의 자산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 세미나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석하실 분들은 02603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강남 서초 업무지구와 가깝고요.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서울 3도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강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내에서도 앞으로의 개발 호재의 그런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서초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생활의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교통의 시설들이라든가 또는 뭐 직장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타운의 도로가 봉은사로, 그리고 테헤란로, 그리고 남부순환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이런 대형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이런 곳이 바로 서초동에서 이동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해서 뭐 버스의 그런 광역버스의 이용도 가능하시고, 3호선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3호선을 따라서 신분당선의 환승, 양재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대역의 2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반포를 지나서 신사, 압구정, 라인까지의 청담까지의 접근성들이 좋아질 수 있는, 또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부터미널역에서의 3호선은 굉장히 큰 그런 접근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경부고속도로를 좀 집중해서 강남권은 보셔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천지개벽하면서 변하게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동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화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지상으로 좀 막혀 있었던 서초동의 동쪽과 서쪽을 좀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보여지게 될 것이고, 미관상으로도 공원화 조성이 또 되기 때문에 생활의 그런 편리성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교통의 그런 편리성도 또 한번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주말 기간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의 유입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지하로 12차 왕복도로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강남권에는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동, 지금 현재 이곳에서 주변에 뭐 롯데칠성 부지에, 코오롱 부지에 개발 호재도 있고요. 서울 교대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이라든가 서리풀공원의 그런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는 호재들, 그리고 성모병원도 있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많은 학군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바로 강남역 상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서는 주변에 이런 인프라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경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될 수 있는 동북부 지역, 바로 이곳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오롱 부지와 지금 현재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들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직도 한 8층, 7층 정도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테헤란로처럼,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테헤란로처럼 서초대로도 그렇게 개발이 되게 된다면 서초동의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하 구간들은 이렇게 차량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상부는 여기에 원래 이렇게 도로가 있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한층 위로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문화복합지구로 공원화 조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또 주민들의 이용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또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도심의 그런 공간적인 구성에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7km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의 구간이 왕복 12차선 도로로 이용이 된다. 자, 교통 인프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임차 수요가 직주 근접성에 비례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 가치 상승, 개발 호재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매 가격은 5억 원이고요. 지금 전세가 4억 원이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4군데 지역 이외에도 고민되는 투자처 그리고 내 집 마련 등을 개인 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